날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에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으나 그 토요일마다 오후에 1시쯤인가요? 그 서울의 장충체육관인가요? 거기서 그 복싱을 했었죠. 그럼 MBC에서 그걸 정기적으로 계속 중계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거사님들은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복싱을 좋아할 테니까. 제 나이 또래라 싫어했는가요? 80년대 뭐 그때 한참 정기 프로로 오후 뭐 1시인가 되면은 그냥 의뢰의 복싱을 했어요. 장충체육관에서 아마추어가 됐든 프로 복싱이 됐든 그거를 MBC에서 항상 그 방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그때 뭐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뭐 80년대 그랬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테레비를 재미난 걸 봐야 되는데 아버지는 맨날 복싱을 좋아하셔가지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니까 그걸 항상 틀어놓고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항상 불만이었던 게 다른 채널을 못 돌리고 그것만 봐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그 복싱을 제가 싫어하긴 했으나 그 마이클 타이슨 경기가 있다고 그러면 어린 나이에도 그 경기는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이클 타이슨이 그 했던 말 중에 제 머리에 남아 있는 말이 뭐냐면은 그 양반이 인터뷰 도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대 쥐어 터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상대방 선수가 항상 계획을 세워서 링 위에 올라오겠으나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나한테 한 대 터지는 순간 다 끝장난다는 거죠. 네, 그럼 그만큼 마이클 타이슨이 복싱을 잘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권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눈 뜨고 맞는 겁니다. 눈 뜨고 맞는 거예요. 맞긴 맞더라도 눈 뜨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면서 기름이 없으면 안 켜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를 맞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근데 그때마다 눈 감고 맞닥뜨리면은 문제가 되죠. 항상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맞이하게 되면 누가 그런 일을 벌였는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서 맞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눈 뜨고 맞아야 되느냐? 눈 뜨고 맞게 되면은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타를 맞지 않죠. 눈 뜨고 맞으니까 똑같은 공격이 들어오면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참 반갑게 맞이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는 순간 짜증이 나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왜 짜증 나는지 아시는 분 잘 있는가요?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냥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은 이상하게 짜증나고 대화 나누기 싫고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짜증을 내지 마. 그게 아니라 짜증이 날 때 내 안에서 무슨 변화가 있어서 왜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고 기분 나쁘고 하루를 망친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느낌을 받을까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우리는 자꾸 공부해라 수행하라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것만 기억을 많이 하죠. 이런 건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고 또 이런 행위는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 안에서 그런 안 좋은 변화가 왜 생겨나는지 원인을 아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보통 지금도 다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동안에 내 엉덩이의 왼쪽 오른쪽 무게 배분을 잘 이렇게
배분이 잘 돼서 편안하게 앉아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앉아 있을 때 엉덩이 쪽에다가 힘을 약간 더 줘서 무게 배분을 좀 더 줘가지고 난 이게 편해.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 없죠? 없어요. 당장에 무슨 5분 전에 병원 갔다 오셔가지고 디스크 검사를 하셨던 분 아니면 앉아 있는 동안에 아, 내가 이쪽에 좀 신경을 좀 써야지. 이런 자세로 했다가는 또 허리 좀 다치겠다. 그렇게 신경을 쓰지 평상시에는 내가 앉아 있는 동안에 아, 나는 앉아 있으면서 왼쪽에 힘을 더 주고 있구나. 아니면 오른쪽에 더 무게를 좀 기울이고 있구나. 그런 거 의식하시는 분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선택해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선 그냥 판단 내려서 선택하고 왔던 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다 할 때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배고픈데 점심때가 돼서 그냥 배고픈 건지 위가 비어서 배고픈 건지 아니면 혈당 수치가 내려가가지고 당이 부족해서 배고프다고 느끼는 건지 그런 거를 깊이 있게 생각하질 않죠 사람들이. 그냥 의뢰의 저 학교에서 교육을 배울 때 혈당 수치가 이게 안 좋으면은 그 당분 섭취가 땡겨지니까 뭔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머릿속에서 배워서 알긴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 몸뚱아리가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내가 어떤 상태이고 왜 음식이 당기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당 수치가 이게 불균형해서 그렇구나. 그런 걸 알게 되면 실제로 당장에 배고팠던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내가 왜 배고픈지를 모를 때는 그냥 음식을 찾게 되는데 내가 왜 배고픈지를 알게 되면은 그런 배고픔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옳은 정답을 찾아서 매번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한 경우도 많고 또 사람들 때문에 쏠려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자 하니까 그렇게 선택한 경우도 많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그게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냥 휩쓸려서 자기 길을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맡겨지듯이 그렇게 휩쓸려가는 것은 수행이 아니죠. 저는 이제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공부한 바를 되짚어 보면 실존주의 철학자 하면은 대표적으로 사르트르? 그 양반이 실존주의 철학가의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실존주의가 저는 뭐 잘 배워서 모르겠으나 거기서 얘기하는 바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런 말을 해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본질이 뭐냐면은 어떤 것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나 목적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의자가 다양하게 있는데 의자의 본질은 뭐죠? 사람이 앉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인간의 본질은 뭐죠? 인간은 본질로 얘기하지 않아요. 실존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르트르 그 철학자의 말은 딴 게 아니라 인간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나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 인간은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스운 거는 사람들이 나한테 자유를 주어지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택과 불안 사이에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한다는 겁니다. 너한테 자유가 있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봐 그러면 선뜻 본인이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그 중국집에 가면 항상 그
고심하는 게 짜장면과 짬뽕 사이. 껍빛단 왼쪽 집단과 오른쪽 집단에서 굶어 죽은 껍빛단 서커스단의 당나귀. 아무 쪽 볏집단이나 먹으면 될 텐데 왼쪽 볏집단을 먹어야 될지 오른쪽 볏집단을 먹어야 될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한한 자유가 있으면 참 편하고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항상 선택과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찌됐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정답을 선택해야 되는데 정답이라는 게 있는가요? 정답이라는 게 있죠. 왜 없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정답이죠. 왜냐? 내가 선택한 것은 나한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짜장이든 짬뽕이든 내가 저거를 선택한 그 순간에 나만의 가치가 부여가 돼요. 그러니 내 스스로가 가치가 부여됐으니까 내 스스로는 그걸 정답이라고 여기죠. 실제로 이 세상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사람들은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돼버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요즘 며칠 사이에 전국이 세상이 막 이상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각자 믿는 바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이제 준비를 다 해야 되고 내가 선택했으니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 감내를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다 생겨납니다. 근데 그 가치가 보편하고 타당한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이어야만 옳은 길을 선택한 게 된 거지. 다만 나한테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 될 수는 없죠. 옛날에 선비들이랑 한 스님이랑 논쟁이 붙었습니다. 선비들은 이제 그 노스님한테 그 말싸움 걸려고 한 건 아니고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착한 일, 악한 일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어 가지고 그 노스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노스님이 가만히 듣다가 되려 물어요. 그 선비들한테 당신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한테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자애로서 대하고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착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그 노스님이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일도 많다는 거죠.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선비들한테 물었더니 당연히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폄하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악한 행동이고 악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 노스님이 하는 얘기가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하도 이상해서 묻습니다. 그 노스님한테. 그러면 스님이 생각하는 착한 일, 선행이랑 악행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노스님이 하는 얘기가 설사 남한테 욕을 하고 험한 얘기를 하고 몽둥이 찜질을 하더라도 나한테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익되는 거라면 그건 착한 일입니다. 설사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남한테 많은 것을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한다 하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고 그 사람한테 이득이 안 되는 일일 것 같으면 그건 나쁜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 많죠.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은 없으나 옛날에는 자녀들을 키울 때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말 안 들면은 벌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비들 말처럼 회초리 드는 사람들은 다 악한 일이고 악한 사람일 터인데 그 노스님의 말을
빗대어서 할 것 같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상대방한테 이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 자체는 사람들은 형태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 이것은 선행이고 이것은 악행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노스님의 말은 그게 아니라 모든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나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롭지 않은 것, 그것은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손해될지언정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기 법문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인터넷 이렇게 뉴스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오만 사람들을 다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영상에 나가는데 뭐 연예인이 인기가 참 많은데 평상시에 이미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인 인스타그램인가 거기에 일상적인 사진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이 막 단 거예요.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 때에 그런 거 올렸어 되겠냐고. 응?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한마디 단 게 그 양반은 이제 다른 생각으로 단 게 아니라 왜요? 내가 정치인이 아닌데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악의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라서 내 인스타그램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할 이유는 없다.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 뭐라고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설사 안 하더라도 나는 뭐 왼쪽 오른쪽 마음에 다 안 들어서 난 찍을 수가 없어. 안 찍더라도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한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연예인은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분의 그런 행동이 누구한테 영향을 가는가 그런 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차라리 그냥 막 이렇게 누가 댓글 달았을 때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괜히 입 뛰는 순간에 이제 왼쪽 오른쪽이냐 사람들이 이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판단 내려서 당신은 왼쪽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빨리 본인의 위치 스탠스를 빨리 정하세요. 이제 계속 공격이 들어오죠. 그때마다 또 말 한 번 실수하는 순간에 한쪽에서는 환영을 받을지언정 다른 쪽에서는 몰매를 맞을 수가 있죠. 아마 이 영상 나가면 저한테 이제 막 댓글에 엄청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선택은 각자의 판단을 존중할 뿐입니다. 존중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바는 내가 선택했을 때 나의 가치가 분명 생성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런 가치가 생성되느냐를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될 때가 왔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빨리 세상이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능엄경 읽어보셨어요? 능엄경 10권째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올리는 단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내용을 막 보면은 이게 뭐 무당집에서 무슨 단 설치하는 건가? 막 거울을 팔방에다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만들고 단의 크기는 어떠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아니 부처님 경전에 왜 이런 이상한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옛날 인도 전통 사회에서는 제사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도,
제사 의식을 통해서 신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과 소통을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일방적으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생각하지만 인도 전통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하늘의 그 나쁜 악신과 착한 선신이 쌈박질을 매번 하는데 우리 악신을 이제 거기서는 아수라라고 해요. 아수라 백장 얘기하는 거. 아수라랑 천신이 막 쌈박질을 하는데 천신이 이겨야 돼요. 왜 이겨야 되느냐? 착한 신이 이겨야 이 세상이 순리대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 착한 신이 이겨야 되려면은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보급이에요, 보급. 보급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이게 전쟁에서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제사의식, 기도를 통해서 그걸 소마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태워요. 뭐 이렇게 태워가지고 곡물을 태워서 그러면 그 곡물이 착한 신한테 간다고 여겼어요. 근데 곡물을 태울 때 그냥 태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날 누구한테 한우 선물 세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줍니까? 거의 명함이라도 한 장 넣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보냈다 하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변변치 않지만 제가 명절이라 이렇게 뭘 보냅니다. 누가 보내는지 왜 보내는지를 알아야 받는 사람이 그래 뭐 승진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좋은 일이라도 하나 있도록 뭐 해줄 텐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제사의식, 기도의식을 할 때에도 불을 피워가지고 소마의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곡물을 태워서 올려 보낼 때 그냥 보내면은 모르잖아. 누가 보내는지 어떤 이유로 보내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도 약사제일이라 기도를 했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시지만 그냥 스님들 없이 하는 거랑 스님들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 해줘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올린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잘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 불교 집안에서 하는 제사도 똑같아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여기 절에 와가지고 제사를 올릴 때에 누가 기도를 합니까? 스님들이 의식을 집전하잖아요. 그 제사비를 냈던 분이 요령을 들고 목탁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요구사항을 딱 적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대신 사제들, 스님들이 그 의식을 다 집전을 하죠. 그러니 그 소마 의식을 그러니까 옛날 전통사회, 그 인도 전통사회에서 그런 기도를 할 때의 제단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주분, 오늘 기도를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공약물을 준비했던 사람의 손가락 마디를 재요. 마디 길이를. 그 마디 길이를 재서 그걸 기본 수치로 해가지고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들 비슷비슷하겠지만 제단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죠. 손가락 마디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그러니 능엄경에서 그 기도할 때 기도의 그 단을 만드는 법이 어디서 발생됐느냐? 그냥 다 인도 사회의 모든 전통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차용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제주분의 손가락 마디를 재 가지고 제단을 만드느냐? 일반적으로 그 제단은 그 사람의 그 뭐라고 되나 하나의 형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도 그 사상사를 이렇게 배워보신 분이 있으면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트만이 브라흐만이다. 내가 이 세상의 우주와 같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 구조가 소우주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인체 구조가 크게 확장을 했을 때는 우주의 구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 내가 진심으로 기도해서 이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나 자체가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와 동등한 그런 매치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올바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 전통 사회에서의
의식 구조가 그래요. 근데 그게 옛날에 인도 사람만 저런 거지 지금 현대에는 맞지가 않아. 그렇게 치부할 거는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 그대로 천신한테 공물을 보내듯이 우리가 하늘에다가 뭔가를 해주니 그 하늘에서 뭔가의 보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자체가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그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자기 의견을 막 그 밖으로 드러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으나 자기 집에서 자기 기도를 하는 것도 이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자기 정화를 통해서 맑아지면 그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가 이루어진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도 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 계속 판단을 내려야 할 그런 때가 계속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있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뭐 해라? 눈 뜨고 맞아라. 눈 뜨고 맞아야 왜 맞는지 알고 누가 때리는지를 알고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연타를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반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도분들도 편안하게 절해보지 않겠나. 세상 어지러운데 집에서 나오고 싶겠습니까? 빨리 정리가 돼서 편안한 세상, 다들 행복을 누리는 즐거운 세상이 됐으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해가 뜨면 한쪽에는 그늘졌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면 어느 쪽에서는 축축하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해 떠서 또 즐거워하는 분 있고 비 와서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눈을 싫어하지만 또 눈 와서 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듯해요. 만인을 다 행복하게 할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늦었습니다. 공양하러 내려가시죠. 감사합니다.